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은 지금껏 예전에 어떠한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보다도 더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그러한 폭격입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사실상 이란의 그 핵무장의 꿈은 요원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관례상 사전에 통보만 했지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군사 전문가라든가 외교 전문가라면은 이것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광범위한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은 이스라엘 국방부와 군 작전사령부가 최소한 집중적으로 3, 4개월 이상은 준비를 해야 하는, 또는 그 전에 그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 몇 년 정도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러한 광범위한 폭격이었고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쏘고 공격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측의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무엇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란의 거의 완성돼가는 핵무장의 꿈을 완전히 좌절을 시킨 건지, 그 타겟과 규모, 그리고 이것이 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국방 외교 정책의 결과인지, 실제로 언론이 보도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그러한 사실적인 측면, 그리고 왜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지,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미국의 원하는 것, 이스라엘이 그 엔드 게임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자율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횟수와 액수를 정하셔서 후원해 주시면 적은 액수라도 마이클 심 TV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분들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뉴저지 포틀리에서 간단하게 좋은 유튜브 방송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체크를 동봉해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저는 글렌데일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죠. 항상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분은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로고 디자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한 점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이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서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이 잠깐 뚫려서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피해에 비교하면 경미한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만 보더라도 이란은 약 100여 명 정도, 주로 군인들이 많지만 그래도 민간인도 이렇게 사망을 한 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한 10여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란의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이란의 주요 핵시설은 거의 다 파괴가 됐고 미사일 기지도 거의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하 우라늄의 농축 시설이 집중돼서 있는 도시가 두 군데입니다. 도시라기보다는 이제 조그만한 그 시골에 있는 그러한 마을인데, 나탄즈라는 곳하고 포도우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의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은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라늄의 재처리 시설이 있는데, 우라늄을 농축을 한 것은 그것을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완전히 그 파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중에서
핵시설물이라든가 농축 저장시설 또 전환시설을 정확하게 폭파해서 제거한 것도 중요한 그 성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들을 다 사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란 국방부가 날아가고 이란의 Revolutionary Guard라고 최정예 부대인데 여기에 수뇌부들이 다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군 최고 지도자들과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던 장성들 20명이 이번에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타격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란의 그 프로그램, 핵 무장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던 핵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이번에 9명이 폭격을 통해서 사망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란이 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다시 시작해서 하려면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받은 겁니다. 자, 지금 이란이 만들고 있는 이 핵무기 시스템에 필요한 핵탄두 하나를 만들려면 약 700kg 정도의 우라늄 농축액 원자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5월 중순까지 이란이 약 400kg, 408kg 정도의 우라늄 농축액을 만들고 있었고 그것은 핵탄두 하나를 만드는데 약 60% 정도 필요한 것까지 성공을 시켜 놓은 단계였고 곧 6월 달쯤에 한 90% 정도 이렇게 가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파괴를 지금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이란이 숨겨서 가지고 있는 우라늄 농축액이 약 7,000kg 정도 되는 걸로 정보가 입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현재 이란은 핵탄두를 1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우라늄 enriched uranium이라고 해서 농축된 우라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축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단계를 거쳐야지만 이제 탄두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우라늄 농축액도 파괴가 된 것으로 근데 얼마나 많이 파괴됐는지는 모릅니다. 자, 이란의 외교장관인 아바스 아라그치가 일요일 날 우리 이란은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미국을 비난을 하면서 또 동시에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그러한 정치 외교적인 수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은 이란이 미국과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약화시키는 행동이고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그 협상 자체를 결렬시키려고 하는 방해 공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외교적인 제스처를 또 보냈습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부대가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을 폭격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The Pentagon diverting key anti-drone technology from Ukraine to US forces in the Middle East. 미 국방부가 무인 방어 시스템, 여기서 이제 테크놀로지라고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시스템입니다. 미 국방부가 무인 방어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서 중동 지역에 위치한 미군 부대로 diverting,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송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벌써 6월 5일자로 CNN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엔타이 드론 시스템, 무인기 방어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은 레이더가 어느 정도 비행 물체가 사이즈가 있어야지 이것을 탐지를 하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사이즈가 작아서 어떤 건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드론들도 많기 때문에 길이가
이게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하지만 이 엔타이 드론 시스템이라고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방어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면은 아주 작은 그 드론도 레이더로 식별이 돼서 이것을 자동으로 격추를 시킬 수가 있고, 이런 시스템 전체를 다 합쳐서 엔타이 드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이것을 우크라이나에서 뺀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어떠한 미군 주요 시설을 빼서 다른 나라로 움직이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6월 2일자로 미국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이미 5월 말에 중동에 배치가 끝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2007년도에는 비행기가 가서 폭발을 한 게 아니고, 이란의 모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던 총본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이걸 다 폭파시켜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혼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그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준 거예요. 2007년도에. 그리고 2010년도에는 실제적으로 그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폭파한 것도 있고, 근데 그때도 2010년도 폭파도 주로 그 사이버 어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후에 2018년, 2020년 계속 오다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도에서 그 날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생존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마다 가서 이렇게 부시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번 공격이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그 이란의 정유시설 폭파입니다.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시작됐을 때 그 정유시설을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토요일 날 정유시설을 폭파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일요일 날 또 정유시설 하나를 또 폭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인 암살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제는 돈줄도 말리겠다. 이제 이란도 그 석유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완전히 정유시설을 이제 이렇게 파괴해버리면은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겠죠. 자, 이러한 무시무시한 그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이라든가 이러한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미 국무부에는 FMF라는 프로그램하고 FM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FMF는 Foreign Military Financing이라는 그것의 단어의 약자고, FMS는 Foreign Military Sales의 약자입니다. 자, 이 두 프로그램이 좀 다른 건데, 이걸 둘을 이제 합쳐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우방국으로 이제 그 여러 나라가 있는데, 거기 그 우방국 나라에다가 신무기 개발이라든가 또는 기존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에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슈퍼바이즈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미국이 독자적으로 가져가든가 아니면 그 나라와 나눠서 갔든가, 그리고 뭐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은 라이센스를 줘서 그 나라도 그 무기 개발한 걸 가지고 팔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미국의 그 대가로 미국의 무기를 처음에 이제 쭉 사가면은 그때 이제 돈이 모자른다고 하면은 이제 파이낸싱을 대주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다 이게 이제 FMF가 있고 FMS가 있는데, 두 개를 제가 이제 통틀어서 대강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떠들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기업이 IAI라는 기업입니다. 이 IAI가 모든 무기 체제를 다 만드는 겁니다. 디비전 자체가 너무 커져가지고 독립회사로 나간 회사들이 한 서너 개 정도 됩니다. 여러 개 회사 중에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라파엘이라는 회사죠. 그것도 이스라엘 그 IAI의 부분이었다가 독립해 나갔어요. 저도 이제 이 라파엘 사람들하고도 많이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IAI의 프로그램 자체가 미국의 그 FMF와 FMS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미국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기술도 마찬가지고 또 자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겉으로 언론에서는 미국은 이번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워싱턴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부인을 하죠. 미국 개입설은 부인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몇 달에 한 번씩 쭉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하고 그 미 국무부에서 나오는
FMF, FMS 프로그램을 러닝을 하니까 IAI에 뭐 거기 가서 오래 있다시피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회의할 때나 또 뭐 같이 나가서 관광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럴 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미국의 51번째 주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미국에서 정계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미국 내에서 우리 한인의 위치도 공고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가 얼마나 더 길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 전략적인 exit strategy, 그러니까 어떻게 끝내고 싶어 하느냐,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거리를 두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3일 동안 엄청나게 부셔놨어요. 그런데 부시지 못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다 부셔놨지만 이미 농축해 놓은 우라늄이 한 7,000kg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지하 매우 깊숙한 곳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못 뚫어요, 이스라엘이. 이걸 뚫으려면은 미국의 초고성능 벙커 버스터가 이거를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한 방 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란은 지금 더 이상 진짜 뭐 핵 무기 그 개발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면은 완전히 무에서 시작해야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의 염원은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미국의 무기가 없으면 이게 제거가 안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은 이걸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이걸 위해서 이제 로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거기에 뭐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 동의해 줄 가능성은. 이러한 상황 오늘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조심스럽게, 과거에 이제 제가 학교로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뭐 구태여 드릴 필요는 없어서 안 했는데,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옳지 않은 이야기 또는 과대평가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